45세 10억 원의 자산을 모으고 당당하게 사표를 던졌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월요일 아침의 알람 소리에 가슴 철렁일 일은 없을 거라고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년 뒤 그는 초조한 눈빛으로 채용 사이트에 스크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나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는 장밋빛 은퇴 설계도 뒤에 숨어있는 차갑고 현실적인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기업에서 20년간 쉼없이 달려온 최민준 부장. 그의 45년 인생은 성실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수도권에 마련한 아파트 한 채와 차곡차곡 모은 금융자산 3억, 총 8억 원이 넘는 순자산을 기반으로 조기 은퇴의 이른바 파이어를 계획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꽤나 치밀해 보였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 본 성공 사례처럼 자기 자본 1억 5천만 원을 들여 수도권 외곽에 작은 원룸 건물을 올리고 거기서 나오는 월 150만 원의 임대료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해 연 4%의 수익을 기대했습니다. 모든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직금 통장을 손에 쥔 순간부터 세상의 경제 시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균열을 낸 것은 가파르게 치솟는 금리였습니다. 그가 믿었던 월 150만 원의 현금 흐름은 순식간에 신기루가 되었습니다. 실제 한 은퇴자의 경험담처럼 원룸 건물을 짓기 위해 빌린 대출 이자가 월세 수입을 넘어버리는 끔찍한 역전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현금 창출원은 매달 수십만 원씩 돈을 잡아먹는 하마로 돌변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한 40대 남성이 20년간 절약해 모은 자산이 엔저 현상으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처럼 가파른 물가 상승은 그가 모아둔 현금의 가치를 하루가 다르게 갉아먹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적인 균열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퇴사 후 몇 달 뒤 그는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에서 절반만 공제되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금액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 보유한 아파트 재산 때문에 수십만 원대의 세금 폭탄이 되어 날아온 것입니다. 이는 소득이 없어도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지역가입자 제도의 특성을 완전히 간과한 결과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과거의 투자 목적으로 사두었던 소형 아파트에서 역전세 문제가 터졌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그는 결국 추가 대출 창구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동시에 중학생이 된 자녀의 학원비는 그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으며 매달 고정적으로 재정 계획을 압박해왔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과 고립감이었습니다. 평일 낮 모두가 바쁘게 일하는 시간에 홀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때면 나만 이렇게 사회에서 동떨어져 놀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 하는 낯선 자괴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얼마 전 은퇴한 한 40대의 고백처럼 주변 친구들은 모두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하루하루 늙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주었던 소속감, 동료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성취감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차가운 공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결국 최민준 씨는 재취업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3년이라는 공백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면접관의 나이는 자신보다 한참 어려 보였고 그가 내미는 질문들은 낯설었습니다. 부장님, 3년간의 공백기 동안 저희 분야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따라오실 계획이신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아직 조금 남아 있었지만 자유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 지금까지 우리는 최민준 씨의 아픈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거나 불안해하시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우리의 노후를 지켜낼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최민준 씨와 같은 파이어족의 꿈을 무너뜨리는 함정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숫자에만 매몰된 계획입니다. 총 자산 10억, 월 현금 흐름 300만 원 같은 목표 숫자를 달성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금리나 물가, 환율 같은 것이 경제의 거대한 파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둘째, 보이지 않는 비용을 간과한 것입니다. 퇴직 후 갑자기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게 오르는 자녀 교육비나 부모님 병원비처럼 인생의 단계마다 반드시 마주하게 될 지출들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셋째, 돈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한 60대 일본 남성의 후회처럼 그는 평생 돈만 모으느라 아내와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돈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과 인간관계를 희생한 결과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막막해진 것입니다. 넷째, 은퇴의 의미를 착각한 것입니다. 일로부터의 해방이 곧 행복의 동의어일 것이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함정들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5가지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완전한 파이어가 아니라 슬로우 워크를 준비하십시오. 모든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시간과 장소를 통제할 수 있는 일을 일주일에 이틀이나 사흘 정도 하며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세미파이어가 훨씬 더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정체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은퇴 계획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대입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당신의 계획표를 꺼내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만약 금리가 지금보다 2% 더 오른다면?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 가치가 30% 하락한다면?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5천만 원의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계획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돈 버는 기술. 만큼이나 돈 쓰는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퇴직 후에는 매달 꽂히던 월급이 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모아둔 자산을 함부로 깨먹지 않고 효율적으로 인출해 쓰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를 통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를 최대 30%에서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노후 자산을 수년 더 지켜주는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네 번째, 투자의 환상에 앞서 사회적 안전망을 최대한 점검하고 활용하십시오. 대박을 터뜨릴 투자처를 찾기 전에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판부터 챙겨야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고 만약 가입 기간이 부족하다면 임의 가입을 통해 기간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내 집에 살면서 평생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주택연금은 우리 노후의 든든한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금융 포트폴리오와 함께 인생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은퇴 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그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갖거나 의미 있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사회와 연결되고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활동 계획이 자산 계획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최민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가 내 삶의 운전대를 직접 쥐는 것입니다. 일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선택하고 돈 때문에 더 이상 원치 않는 관계나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으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할 진짜 노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은퇴 계획서를 다시 한번 펼쳐보시고 그 안에 숫자 많이 아닌 당신의 삶이 담겨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